네, 오늘은 10번 프린트 기압과 바람 중에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압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람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압이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이 균형을 이룬다고 했었죠.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공기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균형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바람이긴 한데요. 이 고기압과 저기압은 위아래 수직 이동 말고 수평 방향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불러요. 수평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람이 부는 원인은 결국에 맨 처음에 가장 큰 원인은 두 지점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그 온도 차이가 결국 무슨 차이를 일으키게 되냐면 기압 차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온도 차이가 기압 차이로 갈 수 있는지 밑에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지적 가열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특정 지역이 좁은 지역이 특정 지역이 이렇게 가열이 됐다고 해봅시다. 가열이 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좀 시원한 냉각 지역이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 공기, 가열하는 공기는 막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면서 팽창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팽창한 공기들은 밀도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공기가 이렇게 죄송해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게 돼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가열한 공기는 팽창을 하게 돼요.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고 했고, 즉 밀도가 작아요. 이렇게 작다고 이렇게만 쓸게요. 즉 이렇게 되면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우리가 따뜻한 공기는 가볍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냉각하는 곳은 여기는 냉각 공기는 계속 공기 운동이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즉 공기가 계속 수축돼요. 그러면서 밀도가 커지고 공기가 내려오게 된다고 했었죠. 냉각되는 공기는 수축을 한다. 그래서 즉 밀도가 크다. 그래서 공기가 밑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왼쪽 여기는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여기는 공기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왼쪽은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별로 없는 저기압인 상태가 됩니다. 왜냐? 위로 계속 빠져나간다고 했죠. 이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얘가 저기압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은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공기가 쌓여요. 즉 고기압이 된다. 지표면의 부근에 있는 공기가 계속 쌓인다. 쌓임. 그래서 고기압이 되더라. 그럼 여기 오른쪽에 공기가 계속 쌓이고 왼쪽은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면 공기양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이 기압차를 줄이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 그래서 이거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균형 맞추자.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기압차가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 수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바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 해력풍과 계절풍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자, 이걸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이 선행 지식을 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지식을 보면 일단 비열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우리 이 비열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물질을 똑같이 1g이 있는데 얘를 1도만 올리고 싶은 거야. 1도 올릴 때 필요한 그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데우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이랑 모래를 특히 많이 비유를 해요.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 혹시 가봤나요? 갔을 때 우리가 낮에 딱 가면 굉장히 뜨거워. 모래가 너무 뜨거워. 모래가 너무 뜨거운데 물에 가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 근데 혹시 밤에도 혹시 걸어봤나요? 밤에 걸으면 모래가 굉장히 차가워요. 생각보다 물은 그렇게 차갑지 않아요. 물론 차갑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비열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의 비열이랑 모래의 비열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물의 비열을 우리가 1이라고 기준을 삼거든요. 근데 모래가 여기에 5분의 1밖에 안 돼. 즉 무슨 말이냐면 모래는 조금만 열을 가해도 굉장히 열을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그만큼 열량을 많이 추가를 해야 1도 올릴 수 있어요. 즉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모래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라요. 그리고 물은 비열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느려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시켜도 모래는 굉장히 빨리 가열되고 물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열이 돼요. 냉각을 시켜도 모래는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되고 물은 천천히 냉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정리하자면 낮의 경우에는 물이랑 모래 중에 뭐가 더 뜨거울까요? 온도가. 뭐가 팍팍팍팍 올라갈까? 모래가. 밤에는 냉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햇빛이 없는 이 밤에는 물이랑 모래 중에 마찬가지로 모래가 또 확확 식을 수 있어. 그래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자, 밑에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륙풍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불균등 가열. 똑같이 가열되는 게 아니라 균등하지 않게 가열이 된다는 거야. 비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낮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여러분도 같이 그림을 해수욕장을 하나 그려주세요. 일단 바닷가를 이렇게 그려주고 해수욕장 이렇게 됐다고 해볼까? 여기에 산도 그려주고 여기에 뭐 해수욕장 느낌 나게 뭐 파라솔도 하나 그려주시면 좋고요. 모래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오른쪽이 바다고 왼쪽이 육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낮이에요. 해가 떠 있어요. 해가 이렇게 떠 있어. 자, 그럼 얘가 똑같이 가열되는 게 아니라 비열 차이 때문에 누가 더 빨리 올라갈 거야? 온도가 얘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육지 쪽이. 상대적으로 이 바다 쪽은 천천히 데워져요. 뜨거운 건 아니고 한 따뜻하다 정도? 이 정도?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계속 상승을 하겠네? 계속 빠져나가.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기압이 형성이 되는 걸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이 왼쪽보다는 온도가 낮죠? 그래서 계속 공기가 쌓이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지표면에서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고, 이때 이름을 우리는 시작점의 이름을 따요. 시작점. 이 시작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해풍이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동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점의 이름을 딴다. 시작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서풍이다. 그럼 서쪽에서 바람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상층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낮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육지로 부는 바람을 우리는 해풍이라고 합니다. 보통 막 문제집이나 인강에서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해풍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원리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밤도 한번 해볼까요? 밤도 똑같이 일단은 산도 그리고 해수욕장 그리고 모래 그리고 빠르게 그릴게요.
자, 바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밤이 됐어요. 밤에는 별이 뜨죠. 이렇게 해주고, 이 밤에는 어디가 더 확 식을까? 어디가 더 차가울까? 모래가 더 차갑죠. 여기 아주 차가워요. 자, 아주 차가워. 밀도가 커. 공기가 막 하강해. 그래서 얘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완전 차갑진 않아. 그냥 쿨 정도. 그래서 얘보다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 거죠. 즉,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럼 선생님이 시작점의 이름을 딴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슨 풍이라고 불러야 될까? 육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풍이라고 불러요. 물론 상층에서는 이렇게 되고 순환이 되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이 원리는 이 모래랑 물이 똑같이 가열되는 게 아니라서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절풍도 똑같아요. 우리 계절풍은 뭐냐면 1년 단위로 봤을 때 꾸준히 부는 바람이에요. 이 꾸준히 부는 바람도 이 육지와 이 해양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육지와 해양의 그런 불균등 가열에 의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쪽 지역은 육지 쪽이죠. 육지 쪽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겨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겨울 그리고 시베리아, 러시아 이쪽 이 대륙 쪽은 기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기온이 낮으면 이 낮은 공기들이 계속 쌓인다고 했죠. 즉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밤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랑 아까 우리 해륙풍 했을 때 밤이랑 여기는 기온이 상대적으로는 높아요. 그래서 계속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람 방향이 물론 꺾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건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즉 북에서 서쪽으로 부는 북서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북서계절풍. 왜냐면 이쪽에 북서에서 동서남북 알죠? 여기 동서남북?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부는 바람, 시작 이름을 따서 북서계절풍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여름을 보면 우리가 해양 쪽이 굉장히 뜨거워요. 죄송해요. 해양 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기온이 여긴 높고, 그래서 여기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는 바람, 즉 남동쪽에서 시작되는 바람, 남동계절풍이 분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원리 같은 원리입니다. 뒤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